투자를 하냐 마냐는 오롯이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다면, 자유롭고자 한다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눈덩이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좋고 유망한 투자 종목을 찾기 이전에 우리는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의 본질에 대해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넙죽 갖다 바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의 투자는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길 가는 아이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만들어 두는 거죠. 투자 잘하는 방법,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그 다음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이유, 우리의 근로소득은 무한하지 않다. 통계청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정년 퇴직 기준은 60세지만 평균적인 나이는 49.3세로 집계되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 회사 나오면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보통 30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20년을 일하게 되는 거죠. 이때 번 돈으로 나머지 3, 40년을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청년 이후에 일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생기는 직장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 수준 역시 원래보다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원래 소비 수준은 그 전에 소득 수준과 맞춰져 있을 거니까요. 그것도 당연히 쉽지 않겠죠. 나이가 들수록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투성입니다. 이 어려움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근로소득의 한계성입니다. 소득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죠. 우리의 근로소득은 우리에게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한 갈래입니다. 현금 흐름이 뭐냐고요?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달달이 월급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현금 흐름 중 하나죠. 하지만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로소득을 받고 자본소득을 보겠습니다. 자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자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식을 통해서 받는 수익금이나 배당금, 내 소유의 부동산으로 받는 임대료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한 영원하다는 특징을 가지죠. 또한 내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더라도 알아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란 것은 복리의 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론상 무한대에 가깝게 늘어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것이 투자가 가지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 사람이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며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3, 40년 사는 것은 웬만한 고소득자도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그런 고소득자도 아니고요. 그런 우리들은 꼭 경제적 자유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더 불어나는 특징을 가지는 규모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투자 그리고 시간으로서 완성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면 정말 좋겠죠. 자, 두 번째 이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녹는다. 투자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차곡차곡 현금만 잘 모아두고 있을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1970년대에는 짜장면이 1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짜장면 기본 7,000원은 줘야 하죠. 내가 그때 100원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걸로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질까봐 불안해서 가만히 놔두고만 있었는데 수십 년에 걸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내 돈이 70분의 1토막이 났다고 생각하면 어휴 끔찍하죠.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합니다. 현금은 가만히 있는 반면 물가는 갈수록 상승하기 때문이죠. 올해도 우리나라 사과는 88%가 올랐다 했습니다. 올해만 77%가 올라간 엔비디아의 뺨을 때려버리는 수준이죠. 잃기 싫으니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겠다는데 이렇듯 세상은 절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 조건은 꾸준히 성장하고 안정되고 우량한 자산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꾸준히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샀는데 내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가지고 묵직하게 자산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S&P 지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현존하는 가장 큰 우량주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이 지수의 성장 트렌드를 보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해왔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는 투자와 발전이 지속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최근 아주 핫한 엔비디아와 같은 대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임직원들이 노력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매 분기마다도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있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그 성장이라는 목표를 잘 달성해온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내 돈을 가만히 놀리고 있기보다 성장에 혈안이 되어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미국의 우량한 대기업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죠. 내가 소중히 가지고 있는 현금은 해마다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집니다. 외관만 멀쩡할 뿐이죠. 하지만 우량한 자산은 지금도 꾸준히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는 아주 달디단 열매를 먹을 수 있겠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목적의식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자신만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서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내용이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